이 국장님. 네. 이재명한테 컷오프 당한 네.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네. 28일 오후 6시에 왕십리역 앞, 왕십리역이면 그 한양대가 있는 데죠. 그렇죠. 한양대 앞입니다. 그 앞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왕십리 반란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예. 왕십리 반란이 성공을 할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낙천 인사. 예. 낙천한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낙천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진짜 반란이었으려면 기자회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이 애원이었어요. 애원. 왜? 자, 그 직전까지 임종석이 비명계의 수장이 될 거다. 친문계가 그러니까 이 임종석의 발언 이후에 완전히 똘똘 뭉칠 거다. 이런 식의 예측 기사나 정치 평론가들 전부 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뭐 그 본인이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사실은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됐거든요. 임종석의 이 공천 여부가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자리매김됐어요. 이건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러면 사실상 그날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어야 됐다. 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애원이었어요. 아, 애원. 그래요? 아니 제발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성동갑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물론 뭐 조금 아픈 얘기도 앞에 있지만 그러나 대단히 정중했습니다. 결기 이런 거보다는 되게 감성에 호소하고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썼거든요. 유장전술인가요? 저 운동권들은 그런 짓을 잘하니까 네네. 딱 그렇게 해갖고 자기 목표 달성하면 이 가면을 벗고 나서는 경우가 물론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십리 상황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고 왕십리에 가요. 그리고 파란 옷 딱 잠바 입고 그렇게 왕십리에 간다고 얘기까지 했으니 자기 사람들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개딸들 몰려왔습니다. 개딸들 몰려와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아니 여기가 임종석이가 뭐 지금 임종석이 땅이냐 말뚝 박았나 뭐 고함을 질러댑니다. 물론 봉변 같은 어떤 상황까지는 안 돌아갔지만 그렇게 해프닝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윤영찬 뭐 홍영표 송갑석까지 이제 다 같이 또 지지자들은 전현이 오면 머리채 잡아야겠다. 머리채 잡자 뭐 그랬다면서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게임에서 오버입니다. 공천은 다 끝났거든요. 자, 송파갑을 어저께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송파갑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했으면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답이 그래도 송파갑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예 어저께 퇴로를 차단시켜 버렸거든요. 조재희라는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송파갑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탈당 입당 다 자유다 갈 사람 가라 이런 어떤 대답까지 나왔는데 어젯밤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어떤 결기처럼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결집을 할 것인가 저는 왠지 그냥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종석이가 네. 계속 불복을 하면서 왕십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임종석이는 어제 기자회견 후에 당의 재고를 요청했고 재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는 탈당은 자유야. 나가려면 나가 이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평가 0점 받은 사람도 있던데 헤헤헤 하고 웃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임종석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나요?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 무소속으로라도 나오겠다 이런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건가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아직도 지금 그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이걸 뿌리치면 그때 결심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므로
탈당을 하든 아니면 결집을 하든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단 그래 총선 이후로 보자 하고 뒤로 그냥 당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몇몇 그런 당직자라든지 정치 평론가라든지 임종석 쪽 얘기는 홍익표가 얘기한 게 맞을 거다. 홍익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 탈당하지 않을 거다. 임종석이 지금 홍영표가 얘기했군요. 홍영표가 오늘 SNS 그러니까 저 방송국에 나와서 CBS가 나와서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홍영표는 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집단 탈당할 것 같다 최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던데요. 그래서 보면 문제는 임종석이 그렇게 결행을 할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당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당권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기류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이들이 결집하는 그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서른 같은 경우는 민주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컷오프되고 보복 공천으로 밀려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과거에 뭐 친박연대에 있었던 것처럼 민주연대를 만들면 뭔가 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른이가 앞장을 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몇몇 홍영표 또 이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각자 도생으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 서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른이 집단 탈당하려고 했대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있어봐. 내가 사람들 모아볼게 이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실제로 모아서 함께 나가려고 했더니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낙연한테 손잡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야 우리가 따로 당을 만들어라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정이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가 다 다르니까. 지역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분위기하고 또 호남 분위기하고 또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서로는 먼저 탈당을 하면서 일단 그 상황을 아이고 우린 연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결국 그 상황까지 목소리를 합치지 못했다. 서른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탈당한 사람이 이수진, 김영주 뭐 이분은 아직 탈당계를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3월 1일 날 내일 내겠다고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고 서른, 박영순, 이상은 무소속 나오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울산.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홍영표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전해철 뭐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친문의 좌장격인데 이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 뭔가 그렇게 구심력 있게 또 좀 추진력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바보들인 게 아니 칼날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나만 아니면 돼. 칼날이 파고드니까 그래도 나만 아니면 돼. 더 파고들 것 같으니까 뭐 남의 어떤 가죽을 뭐 벗기고 이렇게 고함을 질러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이 시스템 공천 운운하는 것이 작년에 당원 당규 바꾸고 막 이럴 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또 이번에 뭐 서로 상호 그 왜 점수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명이었대요. 20명이 나머지를 모두 다 쓰는데 좋은 의원 술 쓰고 근데 여기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빵점이었대요. 보니까 160명이 전부 다 투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이 해찬이 만든 거랑 다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명계를 잘라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기회들도 많았고 누가 보더라도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나. 그런데 이제 막상 칼날이 들어오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노쇠한 정치인을 밀어내고 신인으로
교체하는 게 시대 흐름 아니냐. 자기가 자기가 자기는 빠져서 친명 아닙니까? 친명이니까. 예. 친명이 시대 흐름이라는 거예요. 친명이. 과거 예. 친문은 있었는데 왜 친명은 없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번에 임종석 부명에 나섰던 이해찬도 지금 말빨이 안 먹힌 셈이 됐고 적극적으로 부탁까지 한 문재인도 꼬리 우습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려나요? 이해찬 같은 경우는 이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선대 본부장 전면에는 안 나서겠지만 공동 선대 본부장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워낙 선거 달인이니까 원래는 정세균이라든가 김부겸 이런 사람들 전면에 내세우고 얼굴이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호감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해찬이도 나서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또 문재인은 또 양산에 앉아서 뭉개고 있나요? 고양이 핑계대고 있으려나요? 이해찬 말씀을 드리면 이해찬이 1월 21일 날 이재명하고 오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종석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다 그냥 둘이 점심 맛있게 먹었나 보다 끝났는데 최근 일주일 전부터 이해찬이 임종석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기자들한테 쫙 돕니다. 네. 누가 그랬을까요? 이해찬 측근들이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임종석 자르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얘기지만 지금 막 임종석 얘기를 했다. 압력을 넣으려고, 압박을 넣으려고. 네.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완전히 얼굴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해찬 아니면 김부겸 김부겸 아이고 원로들의 우려는 잘하라는 뜻입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그게 다 저기 민주당 내에 다 퍼져 있는데 이해찬도 끝발이 없더라. 이해찬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 묵살당하는데 이게 다 알려졌는데요. 이해찬도 이빨 빠진 호랭이고 예. 사실상 조정식이라든가 그 인재영입위원장인가 맡았던 김성환 이런 사람들이 이해찬계인데 지금 다 친명계로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힘을 쓸 여력도 없으니까 이제 깔아 뭉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해찬이가 지금은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이재명이가 그런데 연연할 사람입니까? 딱 이거죠. 이재명은 이해찬 선배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런 수준 아닐까요? 내가 사무실도 어떻게 주고 말이지 내가 지금 당신을 봐준 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 거의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비명이라든가 친문 세력들이 대거 탈당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큰 힘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완전 이재명 당으로 변모가 돼버린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은 대표직을 사퇴를 했다가 총선이 끝난 뒤에 다시 8월에 대표에 나서서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도 워낙 이재명이 오랫동안 이렇게 대표를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좀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버리려면은 오히려 대표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특히 지금 자기 지역구도 제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개항을 해서 원희룡은 이슈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럼요. 하루는 이천수, 하루는 이뇨환 이런 식으로 쏟아지고 있으니까 발끝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플랜에 갖고 있는 간기회 그러니까 아주 숨은 정말 계략이 이겁니다. 역대 민주당에서는 2년 동안의 당대표를 한 다음에 또다시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없었죠.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권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만둔다는 건 뭐냐면 다음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고 나서 이 선거를 내가 내 손으로 다 지휘했다라고 해서 이제 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중간에서 그만뒀잖아.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어. 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 형제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 그렇죠. 공천만 딱 마무리하시죠.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뭐 이선 후퇴라든가 대표적 사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정성호 좌장이 오래전부터 해온 이야기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도 김영진인가 아니면은 장경태인가 최고위원인가 그런 사람도 그 당시 또 대표적 사퇴 얘기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나 생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한 번 정도 이게 과연 지금 한 40일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대표직을 물러날까 하는 것이 뭐 주류인 생각이고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네. 재판 상황이 녹록지 않게 네, 돌아가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환전은. 자기가 금배지를 달아야 뭐 대표고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이라는 강적을 만났어요. 강적을. 네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미 사당화 만들었고 금배지도 차면은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렇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죠. 당이 과반 승리를 하던 당이 단순 패배를 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급배치 달고 나만 당권 도전할 수 있으면 예. 당이 패배해도 상관없다. 거의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110에서 가지고 결국 대권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무슨 다수당이어서 대통령 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내 당이다. 확실히 내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려면 당대표를 잡아놓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동부연합을 통해서 계속 정권을 흔들고 파문을 일으키고 네. 해갖고 이 당이 계속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그래서 회피하겠다. 그 수준이겠죠.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면은 생색도 내고 또 나름대로 책임도 면탈하는 실리도 없고 일거양득인 면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 플랜 B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이 국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저는 유력해 보입니다. 어차피 공천은 다 끝내놓으면 공천만 끝내놓으면야 자기가 대표직에 있던 뭘 하던 선대위원장 그냥 이명백 임명하듯이 정성호 임명해도 되는 거죠. 뭐 비대위원장. 그렇죠. 얼굴만 딱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하지 딱 않습니까? 해놓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그 개항을 가서 금배지 따는데 노력을 해갖고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하는 명분도 되고 내가 임기를 마치지 않았느냐. 또 당권을 잡아야 네. 바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천권을 쥐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권력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예. DJ도 그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렇죠. 아주 그냥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것 관찰했죠.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당권을 쥐고 있어야 네. 공천을 통해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이번에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이 물갈이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로 있다가 총선에서 지면은 안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책임지고. 그런데 미리 물러나 버리는 게 그리고 저도 뭐 관계없다. 예, 예. 책임은 나는 물러났는데 뭐 네. 내가 선거운동 나는 지역에 내 선거운동원이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네. 하면 면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울 수가 있군요. 이런 가능성이 지금 해자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도 워낙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